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태환 시장님 모시고 오늘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언론홍보팀장 박근혜입니다. 네, 7번째 기자회견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네요. 네. 자, 지금부터 2026년 광주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국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이기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문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문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광주시 시장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태환 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태환 광주시장입니다.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광주시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저는 시민 여러분께 지속가능한 광주의 발전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대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시는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습니다. 오늘은 기회가 결실을 맺어질 2026년 병원의 청사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시는 5가지의 핵심 목표에 집중합니다. 첫째, 민생 경제 수호. 둘째, 3대가 행복한 복지 실현. 셋째, 경기도 종합체육대 성공 대책. 넷째, 자족도시 현인. 다섯째,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각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가 어떻게 시민의 행복한 도시로 구현될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촘촘하게 민생 경제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및 판로 개척에 힘주고 관내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일할 기회를 누리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자연체육관센터를 핵심 기반 시설로 육성해 로컬 푸드 소비를 확대하고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대가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예산을 5,866억 원 40.9%까지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복지 분야의 핵심은 광주시 복지행정타운의 등록입니다. 2026년 2월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원스톱 복지 공간이 문을 엽니다. 시 최초의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평생 학습센터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일 것입니다. 광주시 아이런 성장센터의 건립과 경기 동부권 유아체험 교육원 유치로 아동 친화 환경을 구현하고 청년지원센터 및 광주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년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동부권 노인복지타운의 조속한 건립 추진과 참전보험 명예수당 인상으로 어르신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광주의 심장은 도민체조와 함께 뜁니다. 2020년 제72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광주의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경기도 전역에 알리는 장이 될 것입니다. 반다리 체육센터를 포함한 11개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주요 핵심 시설인 50m 공인 수영장을 갖춘 광주시 지스타디움과 테니스 본부장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시설을 바탕으로 사격을 위한 전 종목을 광주시에서 개최하여 전국 최고의 스포츠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 가치를 담은 ESG 실천대회로 치러질 그 의미가 더 큽니다. 개막식 다랑아리 성수대 퍼포먼스가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12,000녀석의 G스타디움을 가득한 시민과 함께 경기도 32개 시군의 물을 합수하는 장면은 시군 대화학과 광주의 포용력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급격한 성장에 걸맞는 2030 도시계획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이제 베드타운을 넘어 일자리와 여가가 공존하는 자주도시로 나갑니다. 광주 본점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 사업과 삼동초월 도시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 밀집 지역 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권 또한 중요합니다. 중앙공원에는 글램핑장과 반려견 놀이터를, 송정 스포츠파크에는 도심 속 시민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팔당 물안개공원과 동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은 신과 여유가 있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수서 광주 곡선전철, 판교 오포 도시철도 등 5개 주요 철도망 사업과 잠실 청주간 중부권 광역급행 철도 사업이 원활히 진척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철도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해 2028년까지 모든 일반 버스를 친환경 저상 버스로 대체하겠습니다. 올해 2월 완공될 성남 장왕간 자동차 전용도로 렌터 개설과 성남 장왕간 3385선 도로 209 확표자 공사는 상습성 체구간의 순평을 띄워줄 것입니다.
국도 33, 43, 4호선 우회도로 시설 또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망설적인 교통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 빌려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광주시 전체 면적의 65%인 산림을 활용한 광주형 산림복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넓은 자연휴양림과 국제교육종합센터 건립을 통해 광주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광주의 변화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정주환경 개선, 산업관광벨트 구축, 여가공간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50만 자유평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1600여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광주시 미래는 마치 조심스럽게 빚어낸 다람 아래 같습니다. 넉넉하고 포근한 위험 아래는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으며 우리는 그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국고 다듬어 수도권 최고의 자격도시라는 걸작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1086년이라는 천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며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을 받으신 분은 수석과 성명을 밝힌 뒤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김동준 광주시 이상현 기자입니다. 광주시의 인프라 개선 사업과 SOC 사업의 전개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업 투자 유치 활동이나 성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투자 관련 사항은 진척이 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민선 8리 들어와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환경 관련해서 이제 환경법이라든가 환경물질 기본법, 그다음에 이제 상수 보호구역이라든가 이제 특별대책 지역의 전권을 이제 속보하는 거죠. 또 이제 국토부에서 관련한 이제 수도권 정비기법상의 이제 자연보전법령이 전제였고, 또 이제 지방균형발전법상의 이제 수도권의 이제 입지 규제가 엄청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광주시가 현재 보면 지금 현재 오염 총량제를 통해서 택지 개발을 지금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장에 대한 입지 규제는 워낙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고, 그런 바람에 지금 현재 광주시가 한 5천여 개의 공장이 있고 거기 한 2,600개가 등록 기업인데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소규모 공장, 소규모 주택 이런 형식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이 상위법의 이제 한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공장을 갖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또 광주시에는 또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 잘 우리가 관리하면서 좀 이렇게 좀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형 지구단위를 기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영 이제 산업단지 그것이 지금 본점 3리 쪽하고 이쪽 인터넷 쪽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만 회대 그리고 지금 그 한 40만 회대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이게 규제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게 입지를 갖다 대규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키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 좀 바꾸고 있으니까 이거 좀 더 공격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어떤 산업형 지구단이라든가 공공형 산업단지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마이크 전달이 잘 됐습니다. 예, 뉴스백
김동초 기자입니다. 앞으로 대세 산업은 ABC라고 합니다. A가 AI, B가 바이오, C가 콘텐츠인데 저는 컬처, 이게 문화 콘텐츠로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상권 보호구역으로 도시발전에 엄청난 제약을 갖고 있다고요. 이번에 2026년 제16대 경기도 종합체육대 계기로 그 문화정책이 지금 널리 풀어지겠습니다. 근데 광주 안에 어떤 그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 볼트가 없는 산업인 문화 그 분야를 그 활성시킬 그 대표적인 정책과 다음으로 그 지금 그 항아리라 달 항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퍼포먼스가 되시더라고요. 달 항아리가 그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그 함축적인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광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입주민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AI 쪽이라든가 또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우리 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면적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특히 지금 광주는 이제 물도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하고 공격적으로 지금 총출하고 있고요. 지금 다름아니는 이제 우리가 광주가 제방에 가보면 이제 교자가 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보셨겠지만 이제 자합인 접시라는 게 있어요. 그건 15세기 때 저 도마리에서 출토된 건데 그게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그게 33억 했던 거고 또 이제 그 청문 그러니까 그 철화 용문 항아리라고 그거는 이제 그 17세기 때 그 투어를 손동리에서 출토된 건데 그거는 이제 크리스티에서 그것도 이제 한 99억 했던 거고 18세기 때 남정면 금사리에서 나온 것이 이제 다랑아리입니다. 이제 그게 한 66억 정도 돼서 전 세계에서 원형 보존돼서 그대로 나온 그런 자비로서는 우리 광주에서 나온 것에 좀 가장 고가를 갖고 있는데 우리 다랑아리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선비들이 많이 들어요. 공무원에 이제 옛날 그런 조정에 그런 맑고 그런 청년 결백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다랑아리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랑아리가 광주가 원조인데 지금 뭐 전국에서 다랑아리 나오잖아요. 뭐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논하는데 전통적 가치를 봤을 때는 광주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려서 이번에 그 어떤 경기도 31년 시군이 화합에 장을 열을 수 있게끔 그래서 기둥도 그 다랑아리 기둥도 사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1개예요. 기둥이 31개 시군이 떠받치는 그런 형상을 갖고 가고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또 그 팔당 상소로 인해서 규제도 많이 받지만 또 그런 어떤 천연의 환경 자원을 또 우리가 잘 보존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랑아리를 형상화해서 그런 31개 시군의 화합과 또 우리가 ESG 그 실천대회로서 탄소 중립 도시답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 오효석 기자님. 첫 번째. 예, 경기 오효석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나 속에서도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올해 복지 예산을 최대금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늘어나는 예산만큼 대표적인 복지 예산, 복지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경기도 종합체육대 때문에 지금 메인 스타디움 걸린다고 했는데 공정률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지 예산이 올해는 40% 정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첫째로 아까도 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제 옛날 구시청짜리에 그게 이제 복지 행정 타운입니다. 그게 말고물 사업소하고 송정동 사무소, 송정동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니까 이제 행정 들어갔고, 근데 거기 이제 일반 복지 또 그러니까 이제 여성 비전센터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등등해서 이제 또 청소년 복지면서 그 안에 하여튼 광주시의 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사업도 10층짜리 규모인데 사업비가 한 1,700여 원 들어가서 현재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한 1,800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가 전기가 모자랐다는 소리 듣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못 준다고 그래가지고 참 반전 경기도 본부가 엄청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중앙한전에 있는 응급용 전기를 일단 끌어서 쓰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져서 지금 이제 지금 텍스트 들어가 있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집기를 이제 각 공간별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아이가름 성장 사업이라고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이제 경계성 아이들에게 뭐냐면 그런 진료를 해주는 건데 이제 얘가 이제 장애가 있을지 없을지 이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지금 중앙공원에서 공원 특례사업보다 이제 공원교육에서 기체납하는 그 시설을 아이가름 성장센터로 해서 뭐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모 등급의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복지는 현장에서 저희가 두 가지 컨셉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경제는 가까이에서 촘촘하게, 그래서 복지는 가까이에서 꼼꼼하게 사각지대 없이 지금 하나씩 풀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체전 관련해서는 지금 종합 운동장 이제 G스타디움은 지금 공정률이 한 95%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선은 저 볼링장이 그 24레인이 이제 정규 규격의 볼링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시설을 최고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급의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우리 광주의 또 펜싱부 아이들이 좀 세계에서도 뭐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펜싱 전용 연습 그 레인을 4개를 깔아줘서 그것도 독일에서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그 시스템을 똑같이 연습 과정으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수영장은 50m 10레인에다가 이제 거기 이제 470석의 좌석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타일을 깔고 있고 지금 한 15일 정도 이번 중순이면 그럼 이제 수조에 물을 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소를 빼서 3월 말 정도, 3월 정도에는 지금 수영연맹에서는 그 전국대 한국복지 정도 미리 테스트를 좀 하는 그 컨디션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이제 그 테니스 도움부장은 이제 광주시 양걸 테니스 도움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12코트짜리인데 12코트짜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축구장을 하면 한 8,400제곱미터 쓰는데 우리 이게 거기 같은 경우는 11,000제곱미터. 축구장은 넓은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거기에 약간 그 코트를 이렇게 뛰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분리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제 테니스 전용으로 쓰다가 우리가 더 필요할 때 그게 한 2,400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내 어떤 그 공연을 할 경우에는 그 공연장으로 따로 또 행사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약간 다목적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테니스 전용 구장이고 지금 대한 테니스 협회에서도 지금 국제대회까지 지금 역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 탐벌동에 지금 실내 체육관이 광주시 탐벌체육관인데 거기도 지금 공정률은 지금 한 70% 이상 요즘 보니까 이제 지붕 씌우고 인테리어 들어가면 3월 그거는 아무래도 좀 그 늦게 시작을 했고 그 뒤쪽에 안반이 있어가지고 공정이 좀 약간 더뎠어요. 그래서 그 앞에 3385선 도로하고 같이 맞물려서 3월 말까지는 이제 도로가 먼저 되겠지만 이제 진입로까지 완성시키고 하면 그게 이제 현재는 2,100석입니다. 2,100석인데 가변석 이제 깔고 이렇게 하면 2,400석 정도의 실내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제가 이제 이게 사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핸드볼 전용 구장 형식으로 설계를 떠서 향후에는 그 연구자 하나 찾아서 그럴 계획도 좀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클라이밍장이 이제 그쪽에도 하나가 있고 거기 이제 야외. 그리고 이제 혹시 비가 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G스타디움 옆에는 반 이렇게 원형이 이렇게 있으면 반을 자른 거 뭐냐? 한쪽에서는 오픈돼 있고 근데
선수들은 비가 안 나고 그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뭐 거기에 이제 뭐 천막을 친다든가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그 정상적으로 다 가고 있어서 3월 체육관 빼놓고는 2월 안에는 다 마무리가 다 끝납니다. 이번 말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 테니스 동 같은 경우는 한 10월 정도 오면 그게 도움이 들어와서 이제 부양 작업을 하면 이달 말이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지금 12개의 축구장을 갖다가 이제 공인구장이라는 건 이제 105에 68m입니다. 그 105m에 68m인데 그것이 6개. 그리고 이제 그 근접해 있는 거에서 그래도 대한축구협회 피파에서도 또 인정해주는 그 인정 범위에서 그걸 12개를 현재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정면 운동장만 마무리가 되면 이제 저희가 그런 체육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완벽하게 갖춰져서 우리가 정식으로 26개 종목입니다. 26개 종목인데 거기에 이제 사격은 어느 전국대회든 어디든 화성에 공인구장이 있어서 화성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그래서 25개 하고 그리고 이제 시범 종목, 부종목하고 해서 27개 종목을 강주에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좀 치러내려고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대리 황영민 기자님 저기 세 번째 줄이요. 가운데. 네, 이데일리 황영민입니다. 신인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이제 민선 8기 임기가 이제 막바지다. 다음 또 새해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많은 거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좀 꼭 한 가지 이루고 싶다는 게 있다고 하는 시정곡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 이걸 보면서 시정을 펼치면서 사실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시장이 되는 게 그래도 저는 이제 의원을 하고서 시장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의원 때 각 부서에 이제 업무복을 받고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체크받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바로 인원이 가장 많았던 지금 강남 고등학교 앞에 도로부터 제가 취임식 날 오후에 그 현장을 보고 그 연말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준비 안 하면서도 4년을 사업을 했으니까 그 속도감이 그렇잖아요. 왜 전반적으로 처음에 갑자기 시작되면 그게 이게 뭐 공무원들하고 또 이게 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하고 내가 공부하고 제가 한 2년 그냥 가고 좀 일 좀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작부터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4년 착공, 8년 준공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2030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주시가 또 6개 철도 노선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마무리를 해야 그 마무리되는 것이 그때까지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구도 손을 빠꾸를 못 시키는 그런 궤도까지 올려놓는 수준을 2030 철도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박차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 좀 더 이제 중점 잡아야 될 내용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지금 동사무소가 지금 뭐 목포이동이라든가 몇 군데는 아직도 지금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도 전략적으로 다 해야 될 그런 어떤 주민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리스트를 얼마 전에 작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제가 또 열심히 잘 해서 재평가를 받으면 4년 이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꼼꼼히 좀 잘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두 번째 줄 MDN 뉴스 황정환 기자님. 네, 공주시 MBN의 송장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광주시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민생 경제 회복에 가장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연을 4년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년 예산 구조가 2조를 늘 못 넘겼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의원들 자 2조 시대를 의지하니 할 정도로 그랬는데 작년에 드디어 2조 한 100억 정도 약 100억 가까이
그래서 이제 2조를 넘기면 2조 시설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정의 어떤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고 이제 그 재정 자유분열도 지금 현재 상당히 괜찮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현장에서 맞게끔 어떤 그 우선 도시계획도로 지난번에도 보니까 10대 뉴스 선정한 거에서 1등이 도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친환경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다 읍면 단위별로 좀 하나씩 내려 가고 있고 거기 한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고 지금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 지금 그 시설물들이 하나씩 반다비 장애체육센터로 그렇고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주공간은 정주공간대로 쉽게 동이 16개 읍면 중에 동이 10개인데 10개 동은 이제 정주공간으로서 그런 주민 편의시설과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런 쇼핑몰이라든가 뭐 종합병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커뮤니티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루고 이제 서울 본점 도척은 이제 산업 관광벨트화 시켜서 그쪽에서 또 충분히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 하고 이제 태촌 남촌 남한산성은 특히 태촌은 인구가 8,000명이었는데 지금 한 12,000명까지 올라갔지만 남촌과 남한산성은 상당히 좀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 편익 시설을 더 갖추면서 여가 공간으로서 더 확대를 좀 하면 그럼 더 그쪽 이제 활력을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경한 중앙공원이라든가 중앙 공원 특례 사업 제가 의원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과 공원위원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송정공원이라든가 또 중앙공원이라든가 쌍용공원이라든가 지금 이제 양벌공원, 분평공원까지 공원 특례 사업이 5개가 있는데 지금 3개가 이제 하나는 거의 완성이 되고 이제 비공원 시설만 이제 송정으로는 이제 아파트만 남아 있는 거 나중에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앙공원도 가서 보시면 상당히 뭐 율동공원 갈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다가 지금 다양한 시설들을 넣는데 그때 제가 제 지분이 있다는 거죠. 의원 때 도시공원 위원을 하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제가 강북 사람이다 보니까 현장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마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은 좀 호응들을 이제 갖고 가는 것 같고 특히 또 오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이제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경기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국토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제 족보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에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떤 책 사업으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민자까지 고려해서 한번 소리를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간에는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상한 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직 지금 족보에 올라있는 게 없다 보니까 관련 이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철도 기금 조성 조례를 이제 의회에다 보내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저희가 그 지금 2차 그 옥보성 같은 경우에는 한 9,500억이 들어갑니다. 9,500억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한 1,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기금 조성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근거에 의해서 1년에 한 100억씩 또는 해서 일단 적금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옥보 그쪽 신현 능편에서는 상당히 또 이제 체감형 보험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좀 쉽게 운전적으로 맞게끔 잘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맨 가운데 이정혜 안녕하세요. 경기특경 송구란 조혜영입니다. 시장님 3년 6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광주시의 교통, 주거, 도시 인프라와 관련해 남은 임기 동안에 반드시 정리하거나 방향을 제시해야 할 현안이 무엇이며 이것만큼 꼭 해냈다라고 평가받고 싶은 시장님의 시성 성과와 차기 시정에 남기고 싶은 과제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비슷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42만 어제 이제 부광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이제 수원에 잠깐 이제 식사를 모시러 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군 광주시의 부단체장들, 그러니까 부원수 부시장님들이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하나 그렇게 광주를 놓고서 하는 그런 어느 지역을 놓고 하는 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처럼 옛날 부원수님이 내가 부원수 할 때 8만이었어. 지금 42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평년 인구가 한 25세부터 44세까지 45%를 육박하는, 그리고 또 지금 자동차 등록세 대수도 지금 우리가 42만 인구에 21만 9천 대, 22만 대 가량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애플은 다 구매하면 하면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차가 얼마나 밀리겠어요. 그분들이 다 이제 출퇴근하고 아이들 픽업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42만 시민들의 체감을 맞추는 데는 다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거고, 또 거기에 또 그 요구에 대한 부분은 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각 어떤 그 사업별로 그런 분야별로 하나씩 해서 지금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규제 라인이 너무 얕다 보니까 소규모에서 참 그냥 뭐 입학하고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니까 지금 그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전국에서 크레인이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가 제주도입니다. 그만큼 일단 발전 속도는 좀 높아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제 철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 아까 그거 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초월 이제 동광주 쪽에 그쪽에 이제 그 노인 시설에 대한 부분, 어르신 시설에 대한 부분과 좀 이제 체육 시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일들이 하나씩만 풀어지면 번역별로도 지금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주민들의 그런 어떤 여가 힐링 공간을 충분히 자기들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춰놓고 있는 부분들만 완성시키는 것만 해도 광주시가 상당히 좀 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더군다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경기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하는 거지만, 이제 오는 1월 27일 날 경기 동부권 유아체험교육원 그 협약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안초등학교가 저 이제 중앙공원 특례사업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현재 구 경안초등학교가 있죠.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경기 동부권 유아체험교육원으로 자유롭게 하는 걸 확정을 줘놓고, 지금 아이들 성장센터도 그 안에 인테리어까지만 해도 한 65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도 아주 그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요즘 키즈카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 공간으로서 좀 자기매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린이집 연합회나 또 육아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광주가 못했던 것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또 관심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민선 8일 마무리하면서 또 민선 국기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평가에 맡겨야겠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줄 문화일보 박성원 기자입니다. 네, 문화일보 박성원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매직지의 생활 폐기물 직매입이 금지가 되면서 이게 경기도 전역에서 자체 수납장 확보가 되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간 시설에 수납을 맡기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도 아마 광역자원회수 시설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좀 선제적으로 하긴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도 좀 반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묘안을 짜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떻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부 매립시 이제 매립이 끝나면서 저희도 이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첫째는 우선 작년 봄인가요? 이제 환경부로부터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사업, 그 아이백 형식인데
그게 이제 수박정이죠. 수박정인데 그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588억을 따서 지금 사업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주민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지금 남아 있으나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2030년 전에는 그 준공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최소한 2098년까지 한번 땡겨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늦어도 2029년 내지는 3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폐기물 그 업체를 갖다 선정을 해서 우선 이렇게 그 임시로다가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지금 현재 그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쓰레기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이 이제 그쪽 이제 본전 수양량이라는 그 바이오가스 실어서 변제된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소각 시설인데 그것이 이제 되면 이제 저희는 그런 어떤 쓰레기 소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선도적으로 이제 치고 나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거는 또 2000하고도 이제 좀 트러블이 좀 있었지만 그거는 그쪽 얘기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더군다나 공부사업에서 확정이 돼서 지금 각 예산까지 다 내시받아놓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가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좀 땡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뒤쪽에서 한번 할게요. 파이낸셜 뉴스 장충식 기자님. 네, 지금 파이낸셜 장충식입니다. 뭐 정책들은 뭐 잘 들었고요. 뭐 연락일을 많이 하셔갖고 이미 알고 있던 일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계속 언급을 하셨지만 어쨌든 재선 도전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건데 조금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좀 선언하실 건지 하나 하고요. 재평가를 받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좀 평가를 시민들이 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제 돼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4년이잖아요. 4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됐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정당 정치잖아요. 정당인으로서 이제 그 공천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런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을 거기에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월 이제 여기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당에서 하는 공천 일정에 대해서 공천 일정대로 제가 따르고 두 번째는 4월 16일 날 이제 도민체조 개막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막식 공천을 전제로 해서 공천은 아마 3월 말 아마 3월 중순 안에 정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중앙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선언적으로 던지는 거 같고 막상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아마 또 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3월 말 안에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당의 일정은 당의 일정대로 따르고 그리고 저는 저대로 따르면서 저희가 4월 16일 날 도민체전 개막식까지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구정지 기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맨 앞에 김춘식 기자. 네, 경기문화신문 김춘식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고 시장에서 인선 털기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제가 판단하기로 신는 말씀이 획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 관련 구성원들 구성원 내부 관련해서 여쭤보고요. 요즘에 그 현재 청년 공무원들이 이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제가 보도를 봤어요. 몇 년 전인가는 민원인 폭주로 인해서 모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의 사기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연금 문제도 그렇고 연금도 예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승일이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광주시 시장님 여기 광주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요. 특히 청년 공무원들 이제 하도 전세 월세가 하도 비싸니까 광주시에 전역에서 임명돼가지고 근무하다 보면 월급은 뭐 2억만 원도 안 되는데 뭐 월세 내고 뭐 하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독신자 숙소 뭐 이런 거를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기 복지를 좀 증진하고 뭐 월세도 조금 더 비싼 이런 것만 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 들거든요. 시장님 광주시는 좀 특히 청년 공무원들에 대한 그 복지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임금 체계도 봐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는 이제 직업이 상당히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들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대미너무 순환보직 순환보직이라는 건 그건 병력을 쌓는 거고 대미너무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뭐 지원하는 거에서 뭐 그냥 욕부터 시작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거기에 적응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첫째는 이제 멘탈 관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리고 시키고 거기다 매트먼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일단은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사업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1년이면 시장에 그 특별과를 줄 수 있는 게 5일인데 그 지도를 풀어놓아서 우리가 1년에 일단은 3번의 이제 그 전체 휴가 준비하는 것이 5월 1일 날 벌어져야 날 전체 휴가 주고 그리고 이제 노조 창립 기념일에 한 번 주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한 해 동안 뭐 축제다 뭐다 밖에 나가서 시달리느라고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또 나머지는 이제 그 해당 부서들 있잖아요. 또 진짜 힘들게 한 부서들 별도로 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광주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고 아직까지도 뭐 딴 데서는 그걸 안 할 텐데 지금 종무식이면 시상만 하고 인사만 하고 끝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시상을 미리 다 그 전에 다 이제 주고 만일날 이제 다음에 이제 기자분들도 같이 함께 좀 어울려주세요. 종무식 날 저희가 3시 지난번에 3시 반부터 6시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수들 좀 이렇게 뭐 비싼 가수는 아니고 기타 가수들에서 불러서 좀 흥을 좀 돋구고 또 우리도 방전 영화관도 있고 저희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국별 이제 장기자랑을 해요. 1시간 반 동안 국별 장기자랑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 2, 3등 시상도 하고 또 거기서 경품 추천해서 해외 연수 권한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가 봤고 잘 이제 그게 전국에서 이제 우리 개념세도 그렇게 하는 데가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좀 딱딱한 걸 벗어나서 저는 일할 때 일하고 일할 때 좀 놀 때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때 제대로 일하자 그런 친구라 최대한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거기 책임은 반드시 져야겠죠.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주택에서 그런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약간 어떤 이 괴기라고 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뭐야 근데 힘든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그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봐서 한번 그런 어떤 주택 임대주택 제도 이런 것들 숙소 관련해서 좀더 과거에 해다가도 이게 좀 자리를 못 잡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1,600명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무직까지 1,600이고 이제 정규직이 한 1,350 정도 1,40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좀 상당히 많이 9급, 8급이 많이 꼽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조직 개편하면서 또 이제 기준인건비가 이번에 또 그래도 잘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시가 인구 대비 사실 공무원 숫자가 지금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한 200명가량, 한 220명가량 지금 더 추가 충원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진짜 저임금에다 뭐에다 보니까 좀 안 맞으면 나가고 그럼 시급 가르쳐놨더니 나가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잘해서 진짜 공무원 선서할 때 그런 자세가 30년 이상 갈 수 있게끔 그런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나하나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제목 같지는 않잖아요. 느끼는 감은 다 틀릴 테니까. 그러나 저희가 그래도 제대로 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손을 드셔서 가운데 경기대리 박익희 기자 가운데요. 경기대리 박익희입니다. 시장님 정말 미선 8기에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색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부 다 기자들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그 가치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질문을 안 했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남한산성은 수호장대 밑에 이승만 대통령이 송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개골창에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우남산악회의 기자로서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한 분이 증언을 하기에 저 개골창에 묻힌 저 이승만 대통령의 송독회가 제자리에 서는 날 대한민국이 물건이 선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개념은 어떠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이게 남한산성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고 나서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모든 협의를 보려면 다 유네스코에 협의를 봐서 승인을 받아야지 모든 게 가능한 거거든요. 요거하고 이제 유사한 사례가 이제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거기 이제 항일 기념탑이 있어서 그거는 좀 그 전에 의원대도 그랬습니다만 생뚱맞으니까 그래도 보험공원이라고 지금 이제 현충탑이 있는 그게 이제 경안근린공원이었는데 제가 시장 되고 나서 광주시 보훈공원으로 명칭을 개명하면서 거기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탱크도 작년에 하나 갖다 놓고 올 봄에 이제 헬기도 하나 갖다 놓을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그런 충돌에 대한 부분을 기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옮기고 거기에 사실은 병자호란 그 의경비를 하나 세우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예산이 잘려가지고 못했어요. 지금 현재는 윤영도 경기도 의원이 그 작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그런 우리 이승만 대통령한테 그때 했던 그런 것도 찾아내서 그 보존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것이 워낙 정치적으로 정쟁 대상을 따라 접근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될 건 바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다시 좀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제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무리 말씀해주세요. 네, 1시간 장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광주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와주시고 또 함께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민선 8기가 지나가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광주시의 발전된 모습들이 밖으로 나가고 그런 것이
솔직하게 사업들이 광주시 펼쳐져 가는데 그것을 그 완성하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 담아주시면 또 그게 또 광주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자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